조용찬의 집중분석 시간입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과 함께 다가오는 경기 침체에 관한 얘기를 오늘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우리도 그렇고요. 미국도 그렇고 이제 대부분의 전문가나 기관들이 내년에 경기 침체를 예고하고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경기 침체의 사실은 기간과 폭이 이제 어느 정도일까가 문제잖아요. 네, 내년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경기 침체에 빠질 확률과 관련해서는 미국 대기업 CEO들 같은 경우는 100%로 보고 있고요. 또 민간 이코노미스트 같은 경우에는 한 60% 정도라고 합니다. 또 뉴욕 연은의 경기 침체 확률은 현재 40%인데요. 이 때문에 올해는 미국이 경기 후퇴 국면에 들어갈 것이라는 개연성의 주식시장이 초점을 맞췄다면 앞으로는 경기 후퇴와 관련된 폭 그리고 기간이 언제냐에 따라서 주식시장이 크게 움직이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12번의 경기 침체 국면을 겪었는데요. 그중에서도 딱 3번. 그러니까 2007년 주택 버블 그리고 두 차례 석유 위기 때만 침체 기간이 상당히 길었고 폭도 컸습니다. 하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만 가지고 찾아온 경기 후퇴이기 때문에 이 폭도 짧을 것이고 그리고 기간도 상당히 좀 짧게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들 분석을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기업 경영하는 분들이야 뭐 당면한 과제이기 때문에 경기 침체 확률을 100%를 받고 연은은 아직도 연착륙 얘기라니까 40%를 받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코노미스트들이 60%이 언저리가 상대적으로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어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 좀 다른데요. 경기 침체의 폭과 기간이 그리 길지 않을 것이라고 근거를 조금 더 말씀해 주세요. 네, 아무래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경기 후퇴에 진입하면은 통상적으로 가계 채무라든지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명목 임금에 비해서 상당히 급상승하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이런 현상들이 전혀 나타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가계 같은 경우에는 대차대조표 상황이 지금 상당히 이제 양호한 상황이고요. 이 때문에 연준이 금리 인상 이후에 주택 가격이 상승세가 꺾이더라도 소비가 그렇게 크게 위축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이야기로 이야기해서 금리 급등이 집값을 하락시키더라도 소비는 여전히 견조할 가능성이 있고요. 또 이를 뒷받침해 주는 게 미국 같은 경우에 에너지 가격의 소비가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갤런당 5달러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3달러, 내년에는 2달러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아무래도 소비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상당히 견조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미국은 뭐 재벌집 막내 아들이 아니라 부잣집 장손이기 때문에 그래서 글로벌 위기 가운데도 꿋꿋하게 잘 건딥니다. 사실은 이머징이나 우리나 뭐 다른 국가들이 조금 더 유럽도 좀 걱정인 거고요. 일본도 그렇고. 금융시장 얘기로 하게 되면 올해는 전반적으로 물가 인상, 그다음에 고물가의 금리 인상, 긴축되면서 위험자산, 뭐 주식, 그다음에 뭐 가상화폐 이런 건 다 안 좋았고요. 그럼 사실 채권이 좋아져야 되는데 안전자산도 별로 신통치 않았습니다. 내년 금융시장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고점을 찍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세계 연기금이라든지 뮤추얼 펀드 같은 경우에도 내년도와 관련된 투자 전략을 급속도로 바꾸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하에서는 아무래도 위험 자산이죠. 주식이나 채권 그리고 리츠 같은 부분을 줄이고 가장 안전하다는 미 달러 자산으로만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계 경기가 이제 침체 국면에 들어가면은 연준도 금리 인하를 내년에는 시작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장기 금리가 떨어지게 됩니다. 장기 금리가 떨어진다는 것은 채권 수익률이 반대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내년도와 관련해서는 연기금들 같은 경우에는 채권 비중을 새해부터 크게 늘릴 것이라고 합니다. 네. 채권 금리가 더 이상 오르기는 뭐 어려우니까 떨어지면 채권 가격은 오르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채권 쪽으로 자금이 들어가고 그 이후로는 시차를 지나면서 주식시장, 위험자산 쪽으로도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채권 시장에 투자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미국의 10년 국채 수익률이
FF 금리를 밑돌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 그 채권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채권을 사라는 강력한 사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는 채권 시장에 붐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고요. 반대로 주시장 같은 경우에는 내년 상반기에는 좀 강한 하방 경직성을 확보하고 하반기부터 좀 회복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 국면에 들어가면 주식 시장이 빠져야 되지만 실제 주가는 그 경기에 6개월 정도 선행한다는 측면에서 장기 금리가 하락하면은 밸류에이션 가치가 좋아질 것이라는 투자가들의 이런 그 심리 때문에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는 반등할 가능성이 커 보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이번 반등은 그동안에 주가 하락폭이 컸던 성장주를 중심으로 찾아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성장주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구조조정을 해왔고요. 새로운 사업과 관련된 부분들을 지금 개척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 회복 시에는 실적 회복 모멘텀이 상당히 강하다는 측면에서 앞으로는 그 성장주와 관련된 주가 하락 시 투자 기회로 활용하시는 전략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미국의 통화 당국인 연준은 금리 안 내릴 거야 생각하지도 마 그랬더니 시장에서는 내릴 거잖아 안 내린다니까 내린다니까 이러고 시장하고 지금 연준이 싸우고 있습니다. 내년에 상반기의 움직임이 주목이 되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성장주가 금리가 좀 떨어지면 성장주를 주목하셨는데 그렇게까지 보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성장주는 힘들다. 금리가 쉽게 떨어지기도 어렵고 결국 뭐 가치주 중심으로 가자고 하는데 성장주를 말씀하시는 게 꽤 의외입니다. 대표적으로 뭐 테슬라 같은 경우도 최근에 주가 하락이 깊잖아요. 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서학개미들이 올해만 무려 27억 달러 정도로 샀는데요. 네. 우리 돈으로 4조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4분기에만 40% 이상 주가가 하락하면서 서학개미들이 그 투자한 금액이 반토막이 났는데요. 아무래도 그 테슬라들 같은 경우에는 매출 감소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2025년이 되면은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그 경쟁 차종들이 500만 대 정도 생산을 한다고 합니다. 현재 높은 주가 수익 비율을 줄 수가 없다는 거고요. 또 가솔린 가격이 1갤론에 3달러 수준까지 떨어지니까 전기 자동차에 대한 매력도가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앨런 머스크가 현재 2년간 그 주식을 팔지 않겠다고 22일 날 밝혔지만 과거에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서 판 적이 있었고요. 뭐 현재 앨런 머스크가 갖고 있는 주식이 4억 4,560만 주 정도가 되다 보니까 이 물량이 트윗의 경영이 악화됐을 경우에는 앞으로도 좀 나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주가 반등은 테슬라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사회가 자사주 매수를 선언한다든지 그리고 판매량이 다시 회복을 보인다든지 또 연준이 금리를 낮출 때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다른 가치주들 같은 경우와 달리 성장주들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를 제외놓고 봤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새로운 그 성장 모멘텀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이들 종목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들이 좀 변경이 좀 빨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성장주도 봐야 된다는 시각도 있다. 미국 기업의 실적 자료가 준비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고 가시죠. 네. 네, 현재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성장주들이 그 경기와 상당히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데요. 네. 이 때문에 성장이 올라가면은 아무래도 기업 실적들이 상당히 좋아지게 됩니다. 이 때문에 그 가치주들 관련해 가지고는 많은 그 투자를 하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하지만 성장주들 같은 경우에는 가치주들보다도 경기 회복 초기에는 여전히 그 실적 회복 모멘텀이 상당히 강하고요. 또 구조 조정을 가치주들보다 상당히 빨리 또 과감하게 했기 때문에 실적 회복 모멘텀이 더 강하다는 측면에서 성장주 쪽이 아무래도 경기 회복 초기에는 주가 상승이 탄력성이 강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테슬라가 어려운 거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인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기존의 완성차 업체들도 전기차를 하니까 마켓 시어 자체가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건데 근데 미국은 뭐 IRA 법안이나 전기차 업체들을 굉장히 많이 지원해 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나 유럽만큼 미국에서 전기차 그렇게 아직까지 잘 팔리고 있진 않나 보죠?
네,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비중이 전체 차종 중에서 6%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유럽이라든지 그리고 중국이 20% 정도 차지하는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약한데요. 아무래도 그 개인 투자가들이 느끼기에는 이번에 그 전기 자동차에 대한 보조금이 원래는 좀 12,500달러를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7,500달러로 반토막이 난 상황이고요. 또한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용차들의 비중이 그 승용차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70에서 한 80% 정도 되는데 상용차들까지 그 전기 자동차를 보급했을 경우에는 무게가 상당히 늘어나게 되고요. 내연기관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연료 효율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또 화물 적재량도 줄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투자가들이 볼 때는 현재 테슬라와 관련해서는 본격적인 모멘텀이 차적인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전기 자동차가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양산되는 시점이 돼야지 현재 그 전기 자동차의 평균 가격 65,000달러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때야 돼서야 그 내연기관하고 경쟁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시점은 2024년에서 2025년 정도로 보고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 오셨을 때도 사실 미국이나 글로벌도 궁금하지만 중국 상황이 궁금하다 이렇게 여쭤봤었는데요. 코로나 감염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니까 뭐 이제 통계도 안 내겠다고 얘기를 한 상황이고요. 우려가 되고 한편으로는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역 규제를 뭐 입국자 규제도 걸고 계속 풀고 있어요. 중국 상황은 어떤지 좀 알려주세요. 네, 지금 현재 중국 같은 경우는 거의 지옥상의 맞먹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노년층들 같은 경우에는 접종률이 워낙 낮고요. 3년간 제로 코로나로 인해서 중국인들 같은 경우는 코로나에 대해서 항체가 지금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3월 말에서 4월 초까지는 무제한 새로운 변종들이 출현할 것이라고 국제 그 예측기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1파가 찾아오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2파는 춘절 기간 동안에 농촌 지역에서 일어나고요. 또 농촌 지역에서 다시 도시로 회귀하는 3차 파동은 2월 말에서 3월 사이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쯤이 되면은 최대 그 사망자가 중국에서만 420만 명 정도가 일어나기 때문에 뭐 중국 경제는 내년 1분기까지는 빙하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고요. 또 중국의 부유층이라든지 젊은 층들 같은 경우는 해외로 지금 나오는 분위기 그리고 애플과 소니를 비롯해서 많은 다국적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는 대이동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근데 너무 좀 무시무시한 쪽 얘기만 하신 건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어쨌든 극복을 또 해가는 과정은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4월 달 이후에는 이런 대유행이 끝일 가능성이 크고요. 예. 이때 중국 정부는 대규모 재정 정책 또 금리도 낮춰주면서 경기를 부양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뭐 4월 달 이후에는 V자형 경기 회복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주가나 그리고 경기가 최악의 국면에 중국과 관련된 투자 비중을 높이는 전략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잘 극복하기 하리라고 전망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기를 바랄 따름입니다. 조영찬의 집중 분석,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영찬 소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슈 MB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함없이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